오늘 배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디지털 모듈레이션 중에서 바이너리 펄스 모듈레이션. 그 바이너리 펄스 모듈레이션에서도 두 가지만 우리가 다룰 텐데, 첫 번째가 바이너리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고, 두 번째가 바이너리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 첫 번째 말하는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줄여서 PAM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배울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은 우리가 PPM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아마 1학기 때 PPM, PAM, PP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이 이렇게 모듈레이션으로 우리가 전송하는 신호, 실제 전송하는 신호를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신호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Geometric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조금 기하학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뭘 말을 하면, 신호라고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일단 타임 펑션이잖아요. 그쵸? 그 타임 펑션을 벡터처럼 표시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려고 한다.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 이 여러 가지 다루는 점들이 이제 쉬워져가지고 벡터 형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벡터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배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을 배우고 나면 뭐 할 거냐면, 어떠한 전송 신호, 내가 보내려고 하는 인포메이션 신호가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에 노이즈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 노이즈는 어떠한 노이즈냐면은, 그 노트에 있는 것처럼 AWGN. 어떤 성격이 있냐면, 어디티브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화이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화이트하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파워가 모든 주파수에 평평하게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이즈인데, 걔의 디스트리뷰션을 봤더니 가우시안인 성격을 가진 노이즈다 이거죠. 그죠?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섞여서 수신단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원래 전송하는 신호에다가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받았을 적에 수신단에서 어떤 신호가 보내졌을까를 알아맞추는 과정. 그 알아맞추는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면 디텍션 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 디텍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디텍션을 하려고 하냐면, 에러가 가장 적게 나도록 디텍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디텍션, Minimum Probability of Error, 에러가 일어날 확률을 가장 미니멈하게 할 수 있는 디텍터가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디자인된 디텍터를 우리는 옵티멀 리시버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 수업 자료는 조금 오늘 배울 내용보다 최대한 더 많이 내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할지 좀 봤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거의 데이터가,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정보, 인포메이션은 이런 인포메이션 소스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소스에서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거는 이러한 바이너리 비트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첫 시작을 하자라고 그랬죠. 첫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나의 음성이 내가 말하는 것들, 그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이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 아날로그 시그널이지만, 이게 퀀타이제이션해서 뭐 이렇게 비트로 바꿔서 하면은 말을 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시점은 퀀타이제이션하고 샘플링해서 퀀타이제이션해서 비트로 바꾸는 그 시작점부터 디지털 통신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 전 이야기는 이미 다 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비트를 나는 이거를 어느 곳에다 보내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인데,
방해를 놓는데. 자, 그 전에도 말했지만, 이 바이너리 비트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이 바이너리 비트는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보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플립플랍 안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메모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종의 상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플립플랍 안에 그 제로 스테이트냐, 아니면 그 플립플랍 안에 어떤 상태가 차 있느냐. 그 두 가지 상태 중에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하면은 샘플링 해가지고 얘네는 플립플랍에 이렇게 저장을 막 할 거예요. 그쵸? 거기 안에 아주 그 정보가 뭐죠? 그 볼레털이라고 말을 하나? 그냥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끄집어내서 프로세스하고. 얘네들은 정기적 신호가 아니에요. 그쵸? 정기적 신호가 아니라는 것은 프로포게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포게이션 하는 방법은 전선을 따라서 프로포게이션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선을 따라서, 뭐 구리선을 통해서 하면 유선 통신이 될 테고, 아니면은 우리가 구리선 없이 그런 구리선을 일종의 구리선이나 코엑시얼 케이블 같은 거를 우리는 데디케이티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통신을 위해서 내가 정보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것만 전달하도록 선을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데디케이티드 채널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런데 일단 그렇게 구리선이든 코엑시얼 케이블이든 여러분들이 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는데 스카이 TV 말고 그 지역에 사는 그 케이블 TV가 있잖아요. 그 케이블 TV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 넣는 단자가 있어가지고 TV에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 집 벽면 그 뒤를 뜯어보면 그 코엑시얼 케이블이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다들 어디로 가냐면 케이블 회사로 가요. 그 케이블 회사에서는 그 영화 콘텐츠 같은 걸 있죠. 그 콘텐츠를 어디선가 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들이 채널을 트는 순간 그 요청 시그널을 보내서 이걸 보내는 거야. 그 콘텐츠를 보내는 거죠. 그쵸? 그 콘텐츠를 보내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나한테만 오는 거는 우리 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데디케이티드 된 코엑시얼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가 0101로 되어 묶여져 있는 그 영화의 그 콘텐츠들이 정기적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코엑시얼 케이블을 프로포게이션해서 우리 집으로 전달이 된다 이거죠. 그쵸?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그 디지털 바이너리 비트로 되어 있는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컨버트 뭐라고 쓰냐면 바이너리 빛을 to an electrical signal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전송하는 신호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전송하는 신호를 이렇게 쓸게요. 전송하는 신호. 여기 서브스크립트 M이 있는데 M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텐데 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M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을 적에 이제 SMT 이렇게 정기적 신호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모듈레이션 한다 그래요. 변조한다. 모듈레이션 한다. 역으로 이런 신호를 받았는데 바이너리 비트로 다시 바꿔주는 과정, 디모듈레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는 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리선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스카이 TV처럼 그 파라볼라 그 안테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무선으로 받아가지고 아니면 우리 전화기 같은 경우도 무선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선으로 받는데 그렇게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입장에서 신호를 프로포게이션 하는 방법에는 유선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무선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무선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고주파 신호를 곱해줘야 돼요. 즉 이 정보가 실려 있는 것과 별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다가 아주 하이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텀을 곱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걸 우리는 캐리어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캐리어 시그널이 곱해주는 거가 왜 필요하느냐?
이제 그 통신 시스템 1에서 우리가 내내 그걸 배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생략을 하겠어요. 캐리어 시그널을 곱해줘가지고 보내주면 전자기학 이론에 의해서 프로퍼게이션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주파, 예를 들어 뭐 몇백 메가헐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냥 몇 메가헐츠만 되더라도 마치 그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웨이브가 계속 퍼져 나가는 것처럼 그걸 해서 웨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전자파도 일정의 어떠한 딱 클릭만 해주면, 즉 고주파를 제너레이션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물결이 앞으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퍼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웨이브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퍼져 나가도록 그 안에다가 정보를 실어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을 탁 던진 다음에 걔네들 앞으로 이렇게 막 프로퍼게이션 되는데, 돌 던진 전부터 프로퍼게이션 되는데 물결이 있는 데에다가 내가 보내려고 하는 어떠한 자그마한 정보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 나뭇잎 한 장을 넣어가지고 보내면 거기 타서 갈 수가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렇듯이 정보라는 것도 이러한 정기적 신호를 캐리어 이렇게 앞으로 퍼져나가는 그 위에다 실어주는 거.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캐리어 모듈레이션이다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캐리어에다 실지 않고 그냥 보내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정기적 신호로 바꿔서 코엑시얼 케이블이라든지 뭐 트위스티드 페어라든지 카파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거를 통해서면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그 전기 회로 그러한 원리에서 신호들이 쭉 전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가면서 파워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캐리어에다 실지 않는 통신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냐? 베이스밴드 통신이다.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 또는 베이스밴드 채널을 통해서 보낸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챕터 7에 있고 이제 앞으로 아마 중간고사 전까지 그 내용을 배울 거라는 거죠. 알겠죠? 그 내용을 배울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인포메이션 바이너리 비트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이렇게 매핑을 한단 말이에요. 컨버팅을 하는 거를. 컨버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바이너리라고 합시다. 바이너리 방법이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은 0을 S1T, 2를 S2T. S1T와 S2T는 서로 다른 신호.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바이너리 비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0일 때 S1T를 내가 이렇게 TB만큼 시간을 줘서 앰플리튜드는 A라고 하고, 또 바이너리 비트가 1일 때는 TB 해서 -A.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를 매핑을 해서 바이너리 비트가 0, 1, 1, 0, 1 이면은 여기 아웃풋 신호는 어떻게 되겠어요? A, -A, -A, A, -A. 그러한 펄스들이 이루어지겠죠. 그쵸?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이너리 비트 하나에다가 시그널 하나를 매핑하는 경우. 그쵸? 이럴 경우에 SMT에서 M은 1 or 2가 되겠죠? 그쵸? 이 신호 중에서 하나가 매 시간 TB마다 일어나겠죠. 그쵸? 두 번째는 MRE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바이너리에서 그 이 BIN이 이제 두 개라는 뜻을 나타냈을 때 이 BIN 대신에 M을 쓴 거예요. MRE. 라는 걸 써서 이야기해 보면 어떤 걸 말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 00은 S1T, 01은 S2T, 10은 S3T, 11은 S4T.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비트를 하나의 정기적 신호로 지금 바꾸는 거죠. 그쵸? 예를 들자면 어떻게 이렇게 한 것처럼 매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TB인데 여기가 3A, TB, A,
tb-a tb-3a. 그래서 이걸 s1t, 이걸 s2t, s3t, s4t. 뭐 이렇게 우리가 어사인을 해서 바이너리 비트를 한 번 볼 때마다, 이 tb라고 하면 안 되겠다. tb를 내 ts라고 할게요. ts. b 대신에 s를 썼어요. 한 번에 내는 그 두 개의 비트를 보내는 거잖아. 그쵸? 이럴 때 m이 뭐라고 하냐면 m은 for r의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럴 때 여기 m은 1, 2, 3, 4 이 경우를 말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덱스 m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될 거다. 만약에 K비트를 하나의 시그널로 바꾼다. 그러면 M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 2의 K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몇 페이지예요? 바이너리 vs MRE 모듈레이션의 가장 밑에 보면 되어라 2의 M승의 파스블 시그널이 아니라 그냥 M의 파스블 시그널을 써요. 2의 M승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S1T부터 S2의 M승까지 있는 게 아니라 M까지만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러는데 오늘은 이 바이너리인 경우만 우리가 볼 거예요. 바이너리인 경우에 어떻게 모듈레이션 하는지. 그게 끝나고 나면 바이너리인 경우에 어떤 거가 옵티멀 리시버인지. 그 다음에 MR인 경우로 우리가 넘어갈 거란 말이죠. 우리 진도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이너리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PAM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PAM은 아까 그 예제로 들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시그널을 매핑을 할 거냐면, 시그널 웨이브 폼이 TBA,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되고, TB-A, 이게 또 다른 시그널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펄스의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들어오는 바이너리 그 인포메이션이 다르게 매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 그래서 PAM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TB는 뭐냐면은 비트의 인터벌이 되겠죠? 그렇죠? 비트의 인터벌이 되는데, 그러면 1초에 몇 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1초에 몇 개의 비트를 보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비트를 보내는데 TB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TB분의 1. 그렇죠? 그 TB분의 1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비트 레이트다 라고 말을 할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비트 레이트의 정의는 RB는 1 of TB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위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초당 몇 개의 비트죠? 그죠? 비트 퍼 세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그널 웨이브 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을 PAM이다 라고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걸 PAM이다. 뭐 이거를 보낼 거를 전송할 거예요.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지난 통신 시스템 2를 나한테서 수강을 학생이라면은 아마 통신에 있어서 우리가 그 리시버를 디자인하고 이 모듈레이션이 좋은가 저 모듈레이션이 좋은가 막 그걸 비교하는 데 있어서 봐야 될 사항,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아마 시험 문제에서 내고 그랬을 거예요. 뭐 어떤 관점이냐면 파워가 이피션시 아니야. 그러니까 파워가 더 적은 파워를 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느냐 라는 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밴드위스 이피션시 아니야. 그러니까 전송됐을 때 차지하는 주파수 대역 폭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가 적으면 적을수록 똑같은 데이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밴드위스 이피션시 하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죠? 파워 이피션시하고 밴드위스 이피션시하고 그러한 속에서 리시버의 디모듈레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들을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러기 때문에 파워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밴드위스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파워 대신에 우리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에너지, 비트의 에너지. 비트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 각 신호에 제곱한 거. 그렇죠? 원래는 이제 무한대가 되는데 이 신호가 차지하는 그 모든 타임 영역에서 여기 무한대까지의 제곱을 하는 건데, 신호가 tb까지만 있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을 tb까지만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요? 해보면? 얼마가 돼요? a제곱 tb. 이게 에너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트에 보면은 뭐라고 써놨냐면 SMT를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은 SMT를 AM GT T다 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GTT를 어떻게 디파인을 했냐면은 A가 아니라 여기를 1이라고 했죠? 그죠? 맞아요? 1이라고 했어요? 노트에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M은 1일 때 AM은 A, 그쵸? M은 2일 때 AM은 마이너스 A 이렇게 했죠. 그쵸? 그래서 S1T는 요거가 되고 S2T는 요거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하더라도 뭐 전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계산을 해보면 0TB 그 다음에 AM 제곱 GT의 제곱 T DT 이렇게 돼서 AM 제곱이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 요거를 계산해보면 요거가 TB가 돼서 아까 여러분들이 A제곱 TB가 나온 결과와 똑같이 될 거라 이거죠. AM 제곱은 AM이 A가 되든 마이너스 A가 되든 둘이 똑같이 제곱이 A제곱 형태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M은 A제곱 TB. M이 1이든 2이든 똑같기 때문에 이 M을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고, 이거를 A를, 앰플리튜드를 에너지 측면에서 써보면은 에너지 나누기 TB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일종의 그냥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볼, 수학적으로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GTT를 저렇게 디파인을 했는데 이거 대신에 내가 이런 펄스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면 TB고 1/루트 TB. 이거와 이 GT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면적 그 에너지를 해봤더니 에너지가 1이 되도록 0에서 TB까지의 이 함수의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1이 되도록 앰플리튜드를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야. 그쵸? 그쵸?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SNT를 한다라면은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S1T일 때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응?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풋사이 T라고 합시다. 풋사이 T. 그러면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응? 저걸 잘 한번 루트 에너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S2T는 마이너스 루트 에너지 그 다음에 풋사이 T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시고 기억을 조금 해두려고 해보세요. PAM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 레프리젠테이션 여러 가지라고 해봤자 뭐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하고 이렇게 요거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떠한 요런 거에다가 웨이트만 공통이잖아요. 풋사이 T가 공통으로 두고 여기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만 서로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면적이 1이 되도록 만든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Geometric Representation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Geometric Representation이다. 이따가 계속 나와요. 오늘 주요 배울 내용이 이거예요. Geometric Representation. 이거는 솔직히 예제인데 Geometric Representation부터 하려다가 예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서 그 책하고 노테이션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거는 나의 보내는 시그널의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시그널의 에너지인데 지금 하나의 비트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비트 단위로 지금 보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여기도 B, 여기도 B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것을 Geometric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마치 여기에서 Geometric Representation을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거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2B만 얘네들은 둘이 같으니까 모듈레이션 해서 보내는 서로 다른 신호는 여기 앰플리튜드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풋사이 T가 마치 축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한쪽은 루트 2B가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 루트 2B가 있어서 이거를 S1, 이걸 S2라고 하자.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주고 보내는 신호는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S1, S2가 있는데 S1은 루트 2B 풋사이 T이고 S2는 마이너스 루트 2B 곱하기 풋사이 T다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보내는 모듈레이션 신호는 뭐가 되겠느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을 해요.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이제 계속 조금 낯설어도 계속 이게 친근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봅시다. 자, 그리고 이 바이너리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 PAM은 또 이렇게도 불려요. 뭐라고 불리냐면 엔티포달 시그널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엔티포달 시그널이라는 건 바이너리 엔타이포달 시그널.
바이너리인데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른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엔타이포달 시그널이다, 또 엔티포달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봤듯이 S1T와 S2T는 서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것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그러면은 엔티포달 시그널이라는 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요걸 S1T 그 다음에 이거의 방향만 바꾼 신호 플러스해서 마이너스만 바꾼 신호 이걸 S2T 라고 한다라면 얘도 엔티포달 시그널이라고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이다라고 내가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TB 여기도 TB 똑같은 TB 안에 얘는 한번 평평하지 않고 한번 바꿔준 거죠. 중간 신호에서 중간 시간에서 그렇죠? 여기 T고 T고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런 엔티포달 시그널일 때 이런 엔티포달 시그널스를 이렇게 지오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채도 나타내려고 한다면 나타낸다라고 하면 풋사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풋사이트를 어떻게 정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시키면 고마울 것 같죠? 딱 와서 아는데 그쵸? 자 봅시다. 자 풋사이트를 내가 이렇게 정한다라면 TB over TB 그리고 여기가 루트 2B TB 여기를 루트 2B T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B TB 이렇게 정한다라면 그리고 여기를 면적이 1이 되도록 제곱한 면적이 1이 되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다라면은 이 S1T는 어떻게 될 거냐면 S1T는 어떻게 돼요? S1T는 똑같이 S2T는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보세요. 풋사이에다가 이 B만 고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풋사이에다가 이 B만 고치면 이 B만 곱하면은 이 안에 이 B가 들어가죠. 여기 마이너스 2B가 들어가고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이 풋사이트에다가 이 마이너스 루트 2B를 곱하면 방향이 바뀌고 앰플리튜드가 똑같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풋사이트는 이 풋사이트하고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봤더니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의 형태는 우리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무엇을 할 거냐면 무엇을 내가 보여줄 거냐면 나중에 한참 좀 지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 이렇게 지오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똑같다라면 하지만 거기에 쓰이는 이 풋사이트는 다를 수도 있지만 똑같다라면 걔네들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더라도 이렇게 표현이 똑같이 된다라면 얘네들의 성능은 모두 똑같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이너리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다음 거는 바이너리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너리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 이거를 ppm, 바이너리 ppm이라고 말을 할 텐데 바이너리 이 ppm은
바이너리 ppm은 S1t를 어떻게 쓸 거냐면 S1t면 tb over 2 여기 tb고 여기가 tb over 2 tb t 요거는 s2t 0이면은 이렇게 반쪽만 채워서 보내고 1이면은 나머지 반쪽만 포지션을 달리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을 우리 ppm이다 라고 말할 거란 말이죠. 그죠? 여기를 이 값을 뭐라고 할 거냐면 2eb tb 2eb tb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아까 A 값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대충 알 거예요. A 값하고 그래 앰플리튜드 A는 루트 2b분의 tb분의 2b였단 말이에요. 그 값을 거기다 쓴 거예요. 왜 2가 있냐면은 왜 2가 있겠어요? 반이라서.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 에너지가 이 b가 되도록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자, 두 신호가 있는데 두 신호가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느냐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코릴레이션이 있다 없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죠? 두 신호가 코릴레이션이 있다 없다 라고 말을 할 텐데 코릴레이션이 아예 없는 경우 둘은 코릴레이션이 없고 둘이 시밀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코릴레이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에서 나오는 코릴레이션은 다른 거예요. 이건 랜덤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인데 예를 들어 그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말할 거냐면 코릴레이션과 반대되는 것을 나는 오토고널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서. 그렇죠? 자, 보세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2디멘전 이런 그림에서 그 2차원 이 그림에서 좌표축으로 잡으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이 벡터에서 이게 일종의 벡터인데 X축하고 이거 떠나가지고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과 Y축은 전혀 코릴레이션이 없어요. 얘네들은 서로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서로 오소고널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쵸? 근데 만약에 X축이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직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지오메트릭하게 보더라도 직교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보고 X축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조금 뭔가 좀 완벽하지 못한 조금 그런 느낌이 들죠? 좀 조화스럽지 못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쵸? 그건 왜일까요? 그건 왜일까요? 그쵸? 뭔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점들을 나타내는 데서 아까 이렇게 직교할 때는 이 점을 나타내는 데서 이 X축, Y축이 직교할 때는 얘를 나타내는 데 확실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직교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X축과 Y축의 이 닷 프로덕트는 뭐가 됐냐면은 0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이 닷 프로덕트 이거가 벡터고 이게 벡터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엘리먼트 투 엘리먼트 곱해갖고 서로 더한 거가 0이 됐다는 소리겠죠? 그쵸? 또한 여러분들이 엘리먼트 투 엘리먼트 계산뿐만 아니라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이렇게 배웠을지도 몰라요. 이 계산값은 이거와 똑같다. 즉 이거는 예를 들어 2디멘전은 x1, x2로 구성되어 있고 y는 y1, y2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점에 있는 점을 x1, x2 라고 하고 이 점에 있는 점을 y1, y2 라고 한다라면은 x1은 어떤 점이 될 테고 x2는 0이 되겠죠? 여기 y1은 제로가 될 테고 y2는 어떤 값을 갖겠다 이거죠? 그런데 둘이 세타가 90도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 0을 생각해보면 이 코사인 세타를 이때 0이 나온 걸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y를 x에다가
비춰봤어. 거울을 비춰가지고 비춰봤더니 얘가 똑바로 서 있어갖고 비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프로젝션을 시켜봤더니 얘한테 비치는 거가 하나도 없어요.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y를 x에다가 프로젝션 시켰더니 0이 되더라. 그 소리는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90대더라 라고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x는 y를 x에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생기냐면 코사인 세타만큼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프로젝션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y의 어떤 부분이 x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일종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S1T와 S2T 서로 두 시그널은 코릴레이션이 있다 아니면은 오소고날하다. 뭐일 것 같아요? 오소고날하다. 어떤 점에서 오소고날할까?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오소고날하느냐?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아까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도 잘 대답이 안 나오죠. 프로젝션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뭔가 하고 싶은데, 좀 그렇죠. 이제 이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두 신호가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간, 내가 말하려고 하는 두 개 오소고날하는데 어디서 오소고날하냐, 어떤 측면에서 오소고날하냐, 시간축에서 오소고날하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축에서 오소고날 하는데 이 점을 해보면 여기에서 무한대까지 S1t, S2t, dt는 0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솔직히 여기서 무한대까지 할 필요가 없고 신호가 나는 주어진 시간 tb에서 디파인이 됐기 때문에 tb까지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두 신호를 곱해가지고 주어진 구간만큼 인티그레이션해서 그 값이 무엇인지 보는 것. 그렇죠? 이거가 아까 뭐라고 했냐? 벡터에서 x, y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벡터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연산을 내적 영어로 이너 프로덕트. 그렇죠?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다 라고 말할 거예요.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마치 S1T와 S2T를 이너 프로덕트 한다. 신호를 이너 프로덕트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두 신호는 0이 나와서 오소고날하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에너지는 제로에서 2분의 TB까지 그리고 저거에 제곱하니까 2EB TB. 그렇죠? DT가 돼서 2분의 TB가 곱해지니까 EB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양쪽 다 EB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빛 에너지는 아까 PAM이나 이 경우랑 똑같이 만들려면 레벨을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또 아까 여기 지금 지우고 있는 데에서 그 막 기억을 해보라고 그랬죠. 지오메트릭 레프리젠테이션. 아까 풋사이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S1T와 S2T를 표시를 했죠. 그렇죠? 풋사이트는 아까는 하나만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 하나로 다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2개가 필요할 때가 있고 3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벡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라인으로 있어요. 이렇게 쭉 한 줄로 이렇게 있는 경우에 그냥 점인데 이 점일 뿐인 거죠. 그냥 얘네들은 점이 있는데 우리는 얘네들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딱 옵저베이션 해보고 여기를 나는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고 얘네들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점일 뿐인데 해서 흉을 나는 이렇게 잡고 이거를 내가 U의 어떤 유니벡터인 어떤 U라고 표시를 하자. 레퍼런스 포인트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서 X1, X2 해갖고 여기 쭉 가는데 이 점을 나는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X1 U 라고 표시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 점은 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레퍼런스 포인트로 찍어서 나타내는 x1u다. 앞으로 그렇게 해석하자 라고 약속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x1u 또 x2u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정의한 바에 의해서 이해를 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점이 있는데 금방 이 u라는 거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 유닛 벡터인데 이 점을 이걸 표시하는 데서 유닛 벡터가 여기서는 하나만 필요했어요. 내가 옵저베이션을 해봤더니 내가 표시하려고 하는 수학 이 점들 점일 뿐인 이 점들 단지 점인데 내가 여기다가 수학적으로 표시를 한다는 레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축이 하나만 있어도 됐어요. 살펴보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두 개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로 표시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면 두 개가 필요할까? 뭐 몇 개가 필요할까? 조금 더 해볼까? 여기 이렇게? 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갖고 둘이 오소고나라하게 한다라면 모든 걸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디파인 하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처음에 약속을 나는 이렇게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고 이걸로 다 표시하겠다 점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렇게 있는데 여기 벽에다 그릴 수 없고 점이 여기도 밖에도 나와 있고 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점이 찍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축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세 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금방 두 개, 처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디멘전이라고 말을 해요. 3차원이냐, 2차원이냐, 1차원이냐. 그거를 더 익스펜전 하면 우리는 n 디멘전을 생각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표시할 수 없는 점까지 생각을 해낸다라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우리 시에서 피지컬리하게 존재하지 않지만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서 시그널, 아까 점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점을 하나로 딱 이으면은 우리는 유닛 벡터가 하나만 필요했어요. 디멘전 1. 아까 PAM 같은 경우는 디멘전 1이었어요. 풋사이트 하나만 필요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경우에 한번 보자 이거죠. 하나의 풋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걸로 S1T와 S2T 마치 벡터에서 각각의 점들을 유닛 벡터 U에다가 방향성이 없는 스케일러 한 값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 것처럼 아까 PAM은 그렇게 했어요. 앞에다가 곱해서 풋사이트를 발견해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풋사이트는 몇 개가 필요하겠고 그 풋사이트 앞에다가 뭘 곱해줘야지 되겠느냐. 그 형태로 표시를 해보라 라는 거죠. 풋사이트가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두 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필요하냐면 TB over 2 그 다음에 TB over 2 TB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제곱한 거가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곱해갖고 면적을 구하면 1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풋사이 1t, 풋사이 2t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S1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루트 2b의 풋사이 1t. 그렇죠? S2t는 마이너스 루트 2b의 풋사이 2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어? 자,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점을 찍을 때 이렇게 했어가지고 여기가 있었는데 여기 x축, y축, x 벡터, y 벡터 이걸 각각 유닛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점이 x1, 이 점이 y1 이라고 한다면 이 점을 우리는 그냥 점이었는데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은 x1, y1 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점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에서 우리는 벡터의 형태를 따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시그널을 우리가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려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얘는 0 곱하기 푸사이 2t 여기는 0 더하기 푸사이 2t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한 축은 루트 2b 0 그래서 S1의 벡터는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 2b, 0 S2는 0 루트 2b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이렇게 벡터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오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S1, S2를 서로 이너 프로덕을 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0이 나오죠?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소고널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ppm은 오소고널한 바이너리 오소고널 모듈레이션에 속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떠한 두 신호가 서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했더니 그러니까 한 신호를 다른 신호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켰더니 0이 나오는 경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소고널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소고널 모듈레이션의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 아까 엔티포다를 본 것처럼 이 오소고널 모듈레이션 중에서 금방 ppm을 받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S1t는 이렇게 생겼는데 S2t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TB over 2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곱해서 0에서 TB까지 인티그레이션 하면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개의 시그널은 서로 오소고널하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쵸? 이때도 아까 유닛 벡터가 저기서 두 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풋사이가 두 개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몇 개가 필요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한데 그 두 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어떻게 정할 거냐면 아까 X, Y가 이렇게 되면 부족하죠. 이걸로 모든 점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아주 많아요. 이런 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축이 서로 오소고널 형태의 풋사이 t를 우리는 찾아내가지고 그거의 조화로서 리니어 썸으로서 형태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거죠. 시그널을. 그러는 데 있어서 이 오소고널 시그널인 경우는 그 풋사이 t를 찾기가 쉬운데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풋사이 1은 서로 오소고널 하기 때문에 풋사이 1은 이거 똑같은 형태로 풋사이 1 하지만 제곱해서 면적이 1이 되도록 만들고 두 번째도 똑같아요. TB 이번에 TB 그 다음에 여기가 TB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tb. 이렇게 해서 면적이, 제곱해서 면적이 1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풋사이 2t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s1t는 이렇게 해도 둘이 오소고날 하죠. 그쵸? 그러면 이 오소고날한 두 개의 시그널로 얘네들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S1t는 루트 2b 곱하기 풋사이 1t. 그쵸? 얘는 S2t는 루트 2b 곱하기 풋사이 2t. 해도 똑같을 거다 이거죠. 그쵸?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풋사이 1, 풋사이 t를 tb 오버 2 여기는 이렇게 해볼까? 여기가 이렇게 되도록 네, 이렇게 풋사이 1과 풋사이 2를 이렇게 정한다면 S1t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S1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루트 2b에다가 풋사이 1t 더하기 루트 2b에다가 풋사이 2t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루트 2b 곱하기 루트 2b 곱하고 둘이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오겠죠. 그쵸? 반면에 S2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루트 2b 풋사이 1t 마이너스 루트 2b 풋사이 2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그 풋사이 1t 처음에 정했을 때하고 이렇게 정했을 때하고 서로 다르게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뭐하고 같을까요? 벡터에서 이 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내가 좌표축을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으면 뭐 다르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좌표축을 이렇게 잡으면 검정색으로 좌표축을 잡은 거하고 다르겠죠? 그쵸? 근데 일단 잡아놓으면 그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한테 이 점을 난 수학적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x1은 얼마고 y는 얼마다 라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할 때마다 빨간 거 검정 거 내가 막 마음대로 쓴다면 여러분들이 그 점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아내기 힘들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첫 시작할 때 레퍼런스만 우리가 정해주면 그 다음부터 그걸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레퍼런스는 우리가 자유스럽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금방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이거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실체 시그널 자체는 그대로 똑같다는 거죠. 시그널 자체는. 그러면 잠깐만. 여기 미안해요. 여기 면적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야지 면적이 1이 되는 거죠. 제곱해서 면적이.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이게 다 2분의 2분의 이렇게 루트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를 아까 벡터로 나타냈을 때 S1, S2를 이렇게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벡터로 나타낸다면 S1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쵸?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은 S1은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에 그쵸? 여기가 그 다음에 S2는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S1은 여기 있을 테고 S2는 여기 있을 테고 내가 이 그림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벡터 형태로. 알겠죠? 그렇죠? 이게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다. 자, 이렇게 벡터만 가지고 나타내는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벡터에서는 뭐라고 벡터 스페이스라고 말을 해요.
벡터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시그널이기 때문에 거기다 벡터 대신에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을 해요.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다음에 그런데 아까 푸사이티가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뭐냐면은 S1, S2를 주고 푸사이를 어떻게 정하면 저렇게 지오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잖아요. 몇 번 계속. 그리고 완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PAM 경우와 PPM 경우에 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서도 아까 이렇게 됐는데 오전에 강의 준비할 때 이렇게 해놓고 나는 아까 또 다르게 했단 말이죠. 다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있어서 만약에 시그널이 저런 형태는 그나마 조금만 시간만 투자하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 텐데 좀 신호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알아내는 거가 좀 어려운 경우. S1, S2가 아니라 S1, S2, S3, S4 막 4가지 신호가 있는데 걔네들을 그 속에서 푸사이가 1디멘전으로 표시될지 2디멘전으로 표시될지도 다 모르지만 알아맞혀야 될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디멘전 몇 개가 필요할까? 라는 것과 그 각각의 유닛 벡터가 무엇이냐, 무엇을 써야지 좋겠느냐. 그 소리는 저기서 하는 것처럼 오소고날 시그널 그 2개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푸사이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푸사이는 뭐가 되겠느냐, 2가지를 다 알아맞혀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지오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을 제너럴하게, 인 제너럴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방법이 뭐냐면은 제너럴하게 찾아내는 방법이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라고 말을 해요. 일종의 그냥 프로시저예요. 알고리즘. 요것만 거치면은 푸사이가 뭐고 디멘전이 뭔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은 SMT예요. SMT인데 몇 개가 있는 경우냐면 N개가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N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N개를 푸사이를 찾아내서 표시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가 문제라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푸사이는 어떤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가 돼도 아까 말했듯이 좌표축을 내가 레퍼런스 포인트로만 잡으면 되고 조건은 뭐냐면은 그거에 제곱한 신호의 면적이 1이 되도록 하고 그쵸? 푸사이 1t와 푸사이 2t 서로 다른 푸사이 t는 서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0이 나와야 된다. 그 조건을 합쳐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 금방 그 두 조건 하나는 뭐냐면 제곱의 면적이 1이 되도록 하는 거하고 서로 다른 푸사이 t를 이너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되는 조건 그 조건을 한마디로 오소노멀 컨디션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오소노멀하다. 오소고널에다가 노멀 그 면적이 1인 그런 오소노멀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n 디멘전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그렇죠? 아까 PAM 경우에는 n은 뭐였냐면은 1. 그 다음에 PPM 했을 때는 오토고널 시그널링 했을 때는 2. 2였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n개가 있으면 그 안에 n개의 오소노멀한 시그널이 존재를 한다. 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n 디멘전한 푸사이 t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얘는 n은 1부터 n까지 있을 테고 그쵸? 얘의 성격은 뭐냐면 오소노멀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소노멀하고 오소노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라기보다는 우리가 관심 있는 그 t 범위 얘가 define 되어 있는 그 t 범위 안에서 푸사이 it하고 푸사이 kt를 서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i하고 k가 다를 때. 그리고 1이 나와야 되겠죠. i하고 k가 같으면.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n개의 풋사이트를 찾아낼 거라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찾아낼 거냐면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를 통해서 찾아내는데, 자, 첫 시작을 이렇게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T1T는 S1T하고 같다. 그냥 S1, S2 하고 SN까지 있는데 그란트 슈미트 프로시저 스텝 1을 말을 해볼게요. D1T를 S1T라고 같다. 그러면 첫 번째에 오소노말한 이 펑션을 나는 이렇게 정하겠다. 이렇게 정하겠다. 면적이 1 이거 그렇죠? 면적이 1이겠죠? 그렇죠? 제곱해서 하면은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원은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은 제로에서 여기 관심 있는 어떤 TB까지라면 우리가 비트 레벨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 원을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디파인을 한다면 노테이션을 저렇게 쓴다면 풋사이 원티를 이렇게 정할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풋사이트는 어떻게 정할 거냐? 풋사이 원티는 이렇게 정했는데 풋사이트는 어떻게 정할 거냐? D2에서 처음에 D2라는 거를 내가 디파인을 해요. 새로 노테이션을 위해서 D2를 디파인을 했는데 책 노테이션 따르느라고 D2 했는데 나 원래 풋사이 2 프라임 T가 더 좋은데 일단 그게 왜 그런지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 거예요. S2T에서 그 다음 S1부터 SN까지 존재하는데 난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S1T에서 나는 풋사이 1T를 디파인하고 D2는 S2T에서 이 S2T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풋사이 1의 성분에 있는 것만큼을 나는 빼버려가지고 이렇게 빼면 D2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S2에서 풋사이 1의 성분이 있는 부분들은 다 빠지는 거죠. 그쵸? C2O는 뭐냐면은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그 양만큼 빼겠다라는 거예요. C12 이잖아요. C12. 그러면 이 C12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비슷한 정도의 양만큼이니까 S2T와 풋사이 1T를 서로 이너 프로덕트 한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C1, 이 S2T하고 풋사이 1T하고 서로 오쏘고나라면 이 값이 얼마겠어요? 0이 나와서 아무것도 이 풋사이 1T에 있는 부분이 없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S2T에서 풋사이 1에 기여하는 만큼.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이다. 이 점을 X축, Y축으로 나타낸다라면은 이 점이 요 점이 X1이 되겠죠. 요 점이 되고 여기가 Y1이 돼서 여기가 X1, Y1 되죠. 그쵸? 이 X1을 어떻게 구하냐면 X1, Y1을 이쪽에다가 프로젝션 시켰을 때. 즉 프로젝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하고 0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1, 0은 X의 벡터, 유닛 벡터예요. 1, 0. 이렇게 하면 우리가 X1을 벡터에서 구하잖아요.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하는 것 자체가 프로젝션에서 얘네 컴포넌트만 내는 거예요. 그 축으로. 그렇듯이 여기서도 이 C12는 뭐냐면 S2를 풋사이 1T로 프로젝션 한 양이 여기 나오겠다는 거죠. 그거를 C12, 시그널 S2를 풋사이 1에다가 프로젝션 한 양. 그 양만큼 풋사이 1T 방향으로 있을 텐데 그걸 S2T에서 빼주면 그 성분이 없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D2 안에는 S2가 풋사이 1의 성분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2를
E2를 D2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에너지라고 말을 한다라면 두 번째 풋사이트는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D3T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D3T는 S3T에서 뭘 빼야 되겠냐면은 S3를 1에다가 프로젝션 한 부분의 성분이 이만큼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를 풋사이 2에다가 프로젝션 한 만큼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C13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S3T를 풋사이 1T에다가 프로젝션 했을 때 그 양만큼이 C13가 되고, C23는 S3T를 풋사이 2T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에너지로 노멀라이제이션. 즉 E3를 D3 제곱 T DT라고 한다라면은 풋사이 3T는 루트 E3 D3T.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S 캐피탈 N까지 해서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나온 걸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PAN 같은 경우는 풋사이 1T 하나만 했잖아요. 두 번째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M하고 디멘전 N하고 누가 더 크겠어요? 1번, 2번. 1번. 1번이 크거나 같겠다라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